네, 이번 차수는 급여 관련된 내용 중에서 중도 퇴사자가 발생했을 때 원천징수 행상 신고서에 어떻게 해당되는 금액들이 기록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핵심적인 부분들을 위주권으로 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연습문제 2번이라고 되어 있고요. 김민주 사원이 2018년 4월 30일 날짜로 퇴사했다라고 되어 있고요. 퇴사 시점에 4월 기속분에 대한 급여를 수령했다고 되어 있죠. 4대 보험 정상권들에 대한 문제들이 좀 있긴 한데 그거는 별도로 하고요. 우리는 원천징수 신고서 작성권에 대한 부분들이 중요하니까. 자, 그러면 대표이사 진성민의 급여는 상여금만 빼고 일반적으로 3월달 급여 내역하고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김영수 사원의 금액 지급액도 3월달에 지급된 상여금만 빼고 모두 다 동일해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김민주 사원의 급여 자료 내역은 역시 3월 달에 상여금만 빼고 동일한 금액적인 분도로 되어 있는데, 다만 이 3월 달에 지금 소득세 금액 보이시죠? 마이너스 1110원 이렇게 좀 되어 있는데요. 요 1110원이 3월 달 급여 지급할 때 김민주 사원은 3월 달에 입사한 걸로 자료 보시면 되어 있거든요. 3월 달 급여 지급할 때 1110원을 원천 인수했는데, 근데 2달 만에 지금 퇴사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2달 만에 퇴사하게 되면 3월 달, 4월 달 받은 금액을 바탕으로 해서 중도퇴사 연말정사라는 걸 하죠. 지금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마지막 급여 지급받은 달에는 간이세액표에 의해서 마지막 급여 지급에 관련된 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그때까지 받은 금액을 대상으로 해서 중도퇴사 연말정산을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A지로 원쪽 금액이 어떠한 금액이 기록될 거냐? 자, 그거를 간략하게 말씀 좀 드려보면 A지로 원쪽 금액에는요, 지금 진성민과 김영수와 김민주한테 지급한 금액은 당연히 A지로 원쪽에 비과세되는 금액 중에서 신고되는 금액까지도 포함해가지고 해당되는 A지로 원쪽 금액이 들어가겠죠. 그러면 아래쪽에 요약된 내용들이 보이는데요. 과세 총액 금액 930만 원이고요. 비과세 총액 125만 원 중에서 신고되는 비과세는 연장근로수당과 보유수당 두 가지 금액이 그런다 했었죠. 1차 수강기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럼 두 가지 금액을 더하면 70만 원이거든요. 그럼 과세되는 총액 930만 원에서 70만 원 더하면 딱 1000만 원입니다. 그쵸? 그럼 A지로 원쪽에 여기 적어주는 거죠. 인원은 3명, 지급액은 1000만 원. 신고되는 비과세까지 포함된 금액들이고요. 자, 그 다음에 소득세 금액은요, 김민주한테 마지막 급여 지급할 때는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다니까 진성민과 김영수 사원에 징수된 금액만 들어가는 거예요. 김민주 마지막 급여 지급건들은 해당 간이세액에 의해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급여 지급받으면 그때까지 받은 금액을 대상으로 해서 중도퇴사 연말정사라는 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진성민 19만 6,600원 하고요. 그다음에 김영수 21,440원이죠. 그러면 이게요, 끝자리가 040이고요. 계산기를 안 가지고 있어서. 그 다음에 중간 정도 금액이요, 196. 그러면 218, 040인가요? 맞는 것 같습니다. 218, 196, 218 맞아요. 218, 040 금액이 진성민과 김영수의 금액 합쳐진 금액들인 거고요. 자, 다음에 A지로 2 쪽에다가 중도퇴사 연말예산 결과를 보고하는 거예요. 그러면 중도퇴사 연말예산 결과는 어떻게 해서 결정된 거냐면, 제가 해당되는 핸드아웃에다가 김민주의 연말예산 원천징수 중 1페이지를 실어놨는데요. 잠깐 좀 보시죠. 흐릿해서 잘 안 보이시는 모르겠지만 급여가 260만 원 되어 있고요. 상여 금액들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신고되는 비과세 생산직 야간근로수당 60만 원씩 2달 120만 원 하고요. 6세 이하 자녀가 있으셔서 10만 원씩 보유수당 비과세 받은 거 20만 원 그게 있죠. 그래서 예비 비과세 소득 금액은 140만 원이고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과세되는 금액하고요, 신고되는 비과세 금액까지 포함돼 금액적인 부분들이 A지로 2 쪽에 금액이 표기되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러면 요 16번 금액하고 그다음에 20번 합계 금액이요, 두 개 더하면 480만 원이거든요. 그 두 가지 금액이 A지로 2 쪽에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원천징수 행상 신고서 인원에다가는 1명 적고요. 총 지급액 쪽에는 16번 금액과
20번 금액이요. 물론 청년 근로자 등 중소기업 취업하는 소득자들의 세액 감면의 제도가 있는데 뭐 그런 금액들은 20-1번 감면소득 금액 쪽에다가 표기되긴 되는데 아무튼 일반적인 5번 총지급액 쪽에는 16번 금액과 20번 합계 금액이 오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두 개 더하면 480만 원이죠. 이렇게 해서 중도 퇴사란 쪽에다가 총지급액을 기록하고요. 자, 이 소득세 등 금액은요. 보시면 74번의 현재 근무지 금액이 보이시죠? 요거는 매달 원천 징수했을 때의 금액들이 기록되는 거죠. 즉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A0 원쪽이라는 원천 징수 신고서에 기록되는 금액들은요. 근로소득 원천 징수 영수증을 보시면 어떠한 금액들이 쫓아 들어오는 거냐면 A0 원쪽 금액의 요 총 지급액 금액은요. 16번과 20번 합계 금액이 쫓아 들어오시고요. 그 다음에 요 소득세 등 금액은 74번의 현재 근무지 원천징수 징수된 금액이 쫓아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원천징수 이행 상신고서를요. 1년 12달거를 합쳐봐요. 개별 근로자들의 연말상 결과인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도 합쳐봅니다. 그러면 A0 원쪽의 이 총 지급액 금액은 개별 근로자의 원천징수 이행 상신고서에 16번과 20번 합계 금액하고 딱 맞아떨어지는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A0 원쪽의 6번의 소득세 등 요 218040 등의 금액은요. 개별 근로자들의 근로소득 원천징수 중 74번의 현재 근무지 원천징수 당한 세액 금액을 합치면 원천징수 이행 상신고서 1년 12달 합친 금액하고 개별 근로자들의 지급명세서 이게 이제 구세청에 제출되는 서류잖아요. 그거에 74번 합계된 금액하고 딱 맞아떨어지는 것들이고요. 그다음에 A2 쪽의 금액은 한 명이란 퇴사자를 적어주고요. 그 다음에 총 지급액 요 금액은 480만 원 요 금액은 퇴사자들의 16번과 20번 합계 금액들인 거고요. 그 다음에 6번의 소득세 등 금액은 여기 보시면 76번의 차감징수세액이라고 보이시죠? 마이너스 1110원. 이 금액이 쫓아 들어오죠. 1110원이요. 자, 이렇게 해서 해당되는 원천징수 이행 상신고 중도퇴사란 해당되는 금액들을 표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기로 충분하게 해당되는 금액들을 계산하셔서 원천징수 이행 상신고에서도 수기적인 부분들을 표기를 잘 하실 수 있으시겠죠? 네, 그렇게 해당되는 내용들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가강갭 쪽에는 4명이요. 그 다음에 1480만 원 이렇게 적힐 거고요. 소득세 등 금액은 218040에서 1110원을 빼는 거죠. 그렇죠? 그럼 930원 하고요. 217 930원. 이렇게 해당되는 금액이 표기되겠죠. 그러면 요 217 930 금액은요. 여기 보시면 216 930이라고 적혀져 있네요. 뭐 요게 금액이 좀 그쵸? 요게 216이네요. 216. 잘못 썼어요, 제가. 더하기를 잘못했네요. 218040 금액에서 1110원을 빼면 216 930 금액 맞죠?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합쳐진 급여자료 총액 요 금액은요. 중도퇴사 연말상 결과인 즉 A10번에 들어올 금액들을 표기되는 내용들로 이해를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중도퇴사 연말연상 결과가 원천징수 이행상신고서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증 또는 근로소득의 지급명세서 금액하고 딱 해당되는 내용들로 표기를 잘 하실 수 있는 거죠. 충분히 수기적인 부분들로도 표기가 가능하실 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천징수 이행상신고서에 표기가 안 돼 있네요. 여기다가 제가 동그라미 표시 하나만 해놓을게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일반 근로자들의 급여 지급에 관련된 금액이 원천징수신고 어떻게 반영될 거고 중도퇴사 연말예산 결과들이 원천징수 이행상신고서 어떻게 반영되는지까지 말씀 좀 드려봤고요. 그럼 일반 근로자들의 일반적인 급여 자료권들 내용들은요. 연말예산 결과 쪽에 어떻게 금액들이 반영되는지 그거하고 연말예산 환급에 관련된 신고서를 어떻게 작성하는지 요 부분들 좀 남아있는데 요거는 연말정산에 대한 내용을 이해를 좀 하시고 별도의 강의를 수강하시고 난 다음에 들으셔야 될 내용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것들은요. 연말정산 시즌 정도 돼서 별도에 대한 분도 다시 말씀을 좀 들어볼 수 있도록 좀 하고요. 이번 핵심적인 서식 강의권들은 일반적인 급여자료 입력권들은 1차수, 2차수 강의권으로 해서 마무리를 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